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검찰의 브리핑은 마치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의뢰인에 대해서 최후 변론 요지서를 낭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품백 수수 사건, 그동안 권익에 축적된 수많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비슷한 사례에서 그 케이스도 무시하고 또 검찰 수심의 결정도 무시하면서 결국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마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변호인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이 너무 명확한데 청탁, 금품수수, 또 직무 관련성 이게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모르지만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죄 취지의 케이스를 결정해온 제가 보기에 너무나 낯뜨거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명백히 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라는 취지의 자백성 발언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기억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검찰은 10년 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신 변호해 주면서 또 면죄부를 줍니다.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잘 몰라서 주가 조작범들에게 계좌를 활용당하고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그 모녀에게 23억 원을 받게 해줬다. 그런 검찰의 황당한 변호는 국민들에게 야 나도 주가 조작범들에게 계좌를 활용당하고 싶다라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그런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검찰의 현실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죄가 되고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헌법이 금지하는 특권청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검찰이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이것이 법리적으로도 또 사실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주어진 그동안의 선거나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고도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매도했다, 또 재매수했다, 재매도한 흐름은 주가 조작 시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작전이 시작되고 2010년 1월에 67만 주를 매수하고 또 작전 효과가 지지부진하자 물량을 털기 위해서 2010년 6월 29일부터 10일 정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해서 총 16만 주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2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3주 만에 16억 원 워치의 주식을 재매수합니다. 주가 조작 작전에서 실패한 주식을 팔려고 애쓰다가 2차 주가 조작이 시작되자 갑자기 대량 매수를 시도했고 거래 세부 내역을 매번 김건희 여사가 보고받았다면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판례에 따르면 이전까지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자가 갑자기 특정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은 특별히 피고인이 매수 경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시세 조종에 공모 가담했다라고 인정됐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범임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자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시세 조종의 공모자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판결과
사례와 매우 유사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거래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고 집중 매수했다. 근데 이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번에 마지막 보고서에서 한 내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 조정 전력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67만 주 1차 매수하고 2차 시작되자마자 3주 만에 16원 어치 이렇게 매수한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한 걸로 보이고, 판례에 따르면 시세 조정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검찰이 이 판례를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주식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매우 애쓴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이미 부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윤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도 본인은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공개한 그 내용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 주식 중에서는 사실상 시세 조정이 의심되는 그런 주식을 집중적으로 거래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태강 ENC라는 주식을, 이 주식이 주가 조작이 의심됐던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2010년 4월 30일 2억 원어치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서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는데요. 이거는 네, 주식 실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같은 주식 문외한의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3일 만에 2천만 원 수익을 얻은 김건희 여사가 태강 ENC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검찰로서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보기엔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전력이 없다는 것도 이 태강 ENC를 볼 때에 충분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관여했을 의혹이 매우 많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은 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는 매우 사실상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려고 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특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조금만 답변